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적혀있죠.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우리 한반도를 점령한 시기를 줄여서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를 보통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를 지배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1910년도에 한일 합방조약, 줄여서 한일 병합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일 병합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들이 일본에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지배가 언제까지? 1945년까지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여러분, 광복이 언젠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45년 8월 15일이죠. 이렇게 1910년부터 45년까지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통치 방식인데요. 이 1919년도까지 통치했던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라고 해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인들을 통치할 때 굉장히 가혹하게 수탈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시대가 바로 무단통치예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괴롭혔냐면, 첫 번째로 헌병경찰통치가 있습니다. 헌병경찰통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치안 유지는 누가 해요? 보통 경찰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치안 유지는 경찰들이 하는데, 이때 1910년대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누구도? 헌병, 바로 군인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슈퍼에 가고 싶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지금 이제 편의점 앞에 갔는데, 여기 앞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무단통치의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자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태형령이 있습니다. 태형령. 이 태형령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극 같은 영화를 보면은, 자, 곤장형이라고 들어봤죠? 한 대요, 두 대요 할 때, 그쵸? 이렇게 매맞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야만스러워요. 심지어 이 태형령이라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말기 정도가 되면은 갑오개혁 때 태형령이 너무 야만스러운 처벌이다라고 해서 폐지된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1910년, 그리고 20세기 와서 다시 부활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 1910년대 무단통치 방식은 너무나 가혹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예시들을 들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단통치가 1919년까지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가혹하게 통치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의지의 한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무단통치 방식에 너무나 많은 불만을 가졌던 우리 한국인들이 드디어 터집니다. 바로 무슨 사건을 통해?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3.1운동은요, 1919년에 일어난 거의 100만 명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참여한 거국적인 운동이죠. 당시 일본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져요. 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 바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들에게 조금은 좀 더 고삐를 풀어주고 당근도 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 이후부터 일제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취했던 통치 방식을 가르쳐서 우리는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통치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인들에게 좀 더 문화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교양적으로 좀 잘 대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 문화통치 때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10년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헌병경찰 통치였죠. 치안 유지를 군인들이 같이 했다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름부터 바꿔요. 그게 그 유명한 보통경찰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경찰 제도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치안 유지를 담당할 때 군인들이 담당해요? 아닙니다. 이제는 순수 경찰들만 치안 유지에 포함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 같은 공포 정치의 모습은 조금 사그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통 경찰 제도를 실시했던 문화 통치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정말 우리에게 잘해주기만 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점은 이 보통 경찰 제도가 갖고 있는 허와 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보통 경찰 제도는 군인들이
치안 유지에 활동을 하진 않지만 오히려 1910년대보다 경찰관의 숫자가 엄청나게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 성실껏 잘해줬냐?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치안 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이 치안 유지법은 여러분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1 학생들은요. 1925년에 제정된 법인데 이 치안 유지법은 말 그대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가 설치한 법률이긴 해요. 근데 그 실상은 수많은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안 유지법 때문에 당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 인사라든지 혹은 여러 단체들이 다 와해되었던 게 이 치안 유지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문화 통치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